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거의 한 5년 만에 신형 전기차가 르노에서 출시가 됐는데 바로 르노의 세닉입니다. 정확히는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인데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긴 게 특징이고요. 또한 보조금 포함 실구매가는 서울 기준으로 4,600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트림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시승 행사기 때문에 최고 트림으로 타볼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닉은 준준형 SUV이긴 하지만 뒤쪽을 보면은 해치백처럼 깎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용적으로 보이는 차량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 신형 전기차이기 때문에 르노의 신규 디자인이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고요. 오늘은 이제 출시 행사다 보니까 최고 트림인 아이코닉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신형 엠블럼부터 시작해서 그릴 쪽에 이 로장주 엠블럼을 형상화한 디테일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풀 LED 헤드램프와 함께 지금 이게 시동이 안 걸려 있어서 안 보이는데 데이라이트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쁩니다. 저는 자동차 디자인을 판별할 때 라이트로 보거든요. 라이트의 기술이라든지 기믹을 어떤 거를 써느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퀄리티부터 아이덴티티까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형 세닉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사실 이게 고성능이 아닙니다. 내연기관 환산 시에 200마력대 초반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범퍼만 보면은 300마력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닉은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재활용 소재가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차량을 폐차를 했을 경우에도 재활용률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확실히 친환경에 가장 가까운 전기차가 바로 르노의 세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소형 SUV 아니냐, 소형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동급 중에서 볼보의 EX30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볼보의 EX30과 가격도 거의 겹치거든요. 근데 재원상으로 봤을 때 볼보의 EX30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소형 SUV의 대명사인 기아의 셀토스가 있는데 셀토스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세닉이. 그리고 또 이제 수입 전기 SUV 중에서 폭스바겐의 ID4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폭스바겐 ID4하고 거의 비슷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면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귀여운 포인트들이 많아서 뭔가 소형 SUV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르노 세닉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를 포함해서 전장이 굉장히 깁니다. 즉 이 말인즉슨 실내 공간이 넓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충전 포트는 이 프론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급속 130kW 기준으로 충전을 했을 경우에 20%에서 80%까지 약 34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충전 시간은 막 엄청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닉의 디자인 포인트 중에서 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최고 트림인 아이코닉이기 때문에 20인치 전용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전기차 중에서 이런 휠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공력 휠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셉트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곳곳에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휠캡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커버를 덧대놔서 좀 더 심플하면서도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UV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휠아치에도 무광 플라스틱을 덧대놔서 스크래치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이게 초보 운전분들이 좀 많이 보실 것 같긴 하거든요.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도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게 루프렉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저용으로도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세닉 같은 경우는 플러시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러한 방식은 이렇게 누르면 나오거든요. 근데 세닉은 잘 보세요. 여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도어가 열립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도어를 못 열어가지고 인스트럭터 분들께 헬프미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도어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C필러 가니쉬 쪽에도 심심하지 않게 디자인의 기믹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가 굉장히 예쁜데요. 일단 전면부와 다르게 후면부는 조금 더 수입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르노의 세닉 이테크는 유럽 시장을 제외하면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출시가 된 나라라고 하는데 그만큼 한국 시장을 많이 애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이 차량은 지금 리어램프가 진짜 예쁜데 이게 전력이 안 들어서 아쉽습니다. 리어램프의 그래픽이나 디테일들도 요즘 차량들에서 지향하는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그냥 딱딱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곡선과 직선을 믹스 앤 매치를 시킴으로써 굉장히 화려합니다. 딱 봤을 땐 심플한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르노의 세닉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도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동급 중에서는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용량은 545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2열 폴딩 시에는 무려 167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플로어 패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짐 많으신 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안쪽에 시거잭이나 불빛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좋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프렁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레버가 하나 더 있고요. 프렁크는 아쉽게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쇼바가 들어가 있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꼬챙이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일단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는 차량들은 프렁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르노 세닉은 파워트레인을 이 전방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프렁크가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느낌을 들 수도 있지만 기본 트렁크 용량과 2열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아쉬운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흡차음제도 곳곳에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르노 세닉 이테크 실내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올블랙이에요. 그래서 외장부터 실내까지 완전 블랙한 차량을 탑승을 했습니다. 자, 세닉 운전석에 앉은 상태인데요. 뭔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신선하죠. 12인치 플러스 12인치 오픈할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픈할 스크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전방의 클러스터는 그랑콜레오스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풍구가 되게 특이한 게 패널 요 중앙부에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시동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시동 버튼이 너무 옹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게 만들던지 아니면 테두리에 약간의 장식을 더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얘는 기어 셀렉터가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칼럼식인데 일반적인 차량들은 칼럼 방식이 이쪽에 있거든요. 혼 아래쪽에. 근데 세닉은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자동차라기보다는 뭔가 트랙터를 보는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집약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멀티 센스하고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손이 자주 가는 버튼들은 심플하게 배치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패들 시프트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시승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2026 아르카나부터 적용이 되어 있었던 마이센스 모드가 세닉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에이다스가 다 켜지고 아니면은 내가 쓰고 싶은 방향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으면은 좀 뭔가 모양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라이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신형 느낌이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운영 체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는 가로 방식이 아닌 세로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을 볼 때 조금 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T맵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인포테인먼트 방식이 거의 처음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르노 차량에서. 와, 이거 봐요. 매뉴얼도 디자인이 진짜 예쁩니다.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인 만큼 물리 버튼으로 배치를 해놨고요.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여기 저 안쪽까지 있습니다. 저 여기까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도 디지털 키 정도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는 요즘 신형 르노차에 들어가는 것과 아주 동일한 게 들어갑니다. 심플하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게 카메라 방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마트 룸미러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쓰기 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거울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일반적인 디지털 센터 미러와 비교했을 때 각진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는 화면이 조금 더 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워가지고 제가 룸램프를 켜볼게요. 이게 터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닉에서 가장 신기하다라고 느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솔라 베이 선루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열리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글라스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투명이에요. 이거를 모드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혹시? 이게 안 보여 지금. 이게 완전히 불투명으로 해놓은 상태이고요. 한번 클릭했을 때는 완전 신기합니다. 한 번 더. 그럼 저 뒤쪽까지 불투명이 투명으로 되면서 야, 완전 신기해요. 대박.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햇빛을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솔라베이 선루프는 사실 막 포르쉐급으로 가야지 옵션으로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르노 세닉은 실구매가가 4천만 원대인데 이러한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 2열도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아둔 상태인데요. 그랬을 때 레그룸이 한 뼘 반 정도 나오고요. 헤드룸은 헤드룸도 거의 한 뼘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실내 공간이 동급 대비 조금 더 넓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특히나 넓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센터턱이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180도 플랫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한 2열의 에어벤트와 함께 C타입 충전 포트도 총 2구가 들어가 있어서 2열의 승객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둔 차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비건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천연 가죽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로 고급스러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게 좀 힘을 당겨서 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암레스트가 동급보다는 좀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이러한 충전 포트, 충전 패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건 뭐죠? 대박. 이게 뭐죠? 대박. 여기다가 트레이 같은 거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열에서는 왠지 무엇을 먹으면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을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배터리가 65%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하는 거리는 이게 미니멈과 맥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주행하는 거리는 31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맥스는 411km, 미니멈은 223km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주행 인증 거리가 환경부 기준으로 상온 기준이에요. 저온 아닙니다. 상온 기준으로 443km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아마 발끝 컨트롤 막 진짜 연비 신공을 한다면은 500km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100% 완충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정해진 코스와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시승을 해볼 예정이고요. 약 1시간 정도 주행을 해볼 겁니다. 아무튼 시승이 끝날 때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빠릿빠릿합니다. 그리고 얘가 세닉이 소형이 아니거든요. 준준형이거든요. 근데 몸놀림, 그러니까 첫 가속되는 느낌이라든지 주행 감각은 준준형보다는 소형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준준형 정도 오면은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르노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은 공차 중량이 1.8톤이 조금 넘습니다. 전기차 치고는 막 엄청나게 무거운 수치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1.8톤까지는 아니고 한 1.7톤? 6톤? 그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가속 페달감부터 해가지고 영하고 젊은 느낌을 가득 담았다
라고 느껴져요. 현재는 정말 막히는 시내 구간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차를 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은 이 회생제동을 총 5단계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최대치로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서 원페달 드라이빙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회생제동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다녔고요. 여기서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누르면 점점 없어지거든요. 지금은 회생제동 아예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사실 뭐 일반적인 내연기관하고 다를 게 별로 없죠. 여기서 레벨 1로 세팅을 해둔 상태인데요. 레벨 1은 진짜 자연스럽게 회생제동이 개입이 됩니다. 거의 회생제동이 안 느껴질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개입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레벨 2 단계로 해둔 상태이고요. 레벨 2 정도 오니까 스로틀 밟았다? 뗄게요. 그러니까 슥 하면서 혹시 이거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스로틀 밟았다? 떼면 회생제동 됐을 때 들리는 소음들 있잖아요. 힝 하는 그 소음이 조금 더 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패들 시프트. 지금 4단계거든요. 4단계 정도 되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오버 액션 하는 거 아니에요. 스로틀 밟았다? 떼고 밟았다? 떼고 밟았다? 떼고 4단계부터는 갑자기 뭔가 단계가 1, 1, 1 이게 아니라 갑자기 3, 5 이런 식으로 배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4단계부터는 피칭 현상, 말타기 현상이라고 하죠. 피칭 현상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3단계 이하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단계거든요, 지금. 완전 정차까지 4단계가 완전 끝단계가 아니잖아요. 5단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완전 정차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원페달 해갖고 원페달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클러스터에 별도의 팝업 문구가 뜨는데요. 이게 바로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되는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입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막히는 구간 아니면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페달에서 발을 떼면 또 훅훅 감속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에 정말 능수능란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피칭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계속 가속되는 구간 있잖아요. 안 막히는 구간. 그런 데에서는 오히려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을 했을 때 전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한번 바퀴를 굴릴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굴렸어. 막 배터리 힘 쏘았고 굴렸어. 근데 그거를 조금만 떼자마자 바로 또 감속시켜. 그러면은 요 에너지를 최대한 가져가줘야 되는데 고속 주행에서는. 근데 요게 자꾸 회생제동으로 감소가 되니까. 그래서 가속되는 구간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빙보다는 그냥 회생제동 1 아니면은 아예 없애서 다니는 게 오히려 전비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내에서 저속으로 주행 중인데요. 방금 안 좋은 노면 구간을 밟고 지나갔는데요. 생각보다 하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생긴 게 좀 순둥순둥하고 귀여운 이미지라서 저는 하체 감각이 뭔가 좀 컴포트한 그런 느낌을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독일차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차에서 느낄 수 있는 탄탄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고속도로로 주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펄스도,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행 모드를 바꿈에 따라서 클러스터부터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인포테인먼트가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지 감성 마력이 조금 더 상승하는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럼 속도를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굉장히 라이트하게 차체가 구동이 되고 있고요. 와우! 엄청나게 날렵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즉 고속 한계치가 좋게 느껴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김새하고는 다르게 의외로 묵직한 한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세닉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218마력의 30.5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공차 중량이 되게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스로틀을 밟더라도 보통 이게 마력이 높은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첫 스로틀을 밟았을 때 구동 토크만 세게 걸려가지고 막 진짜 심하면은 휠스핀 나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게 무조건 빠르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세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닉은 다시 한번 엑셀 팍 밟아볼게요. 팍 밟아도
되게 스무스하면서도 안정적인데 그렇다고 출력이 부족하지도 않아.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가준다는 게 이게 테크놀로지거든요. 이게 바로 기술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신규 전기차라서 그런지 이러한 세팅들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기세를 몰아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순간이동 아니야 이거? 아니 진짜 약간 오바를 하자면은 제가 핸들을 틀기 전부터 바로 옆 차선으로 가 있어요, 미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민첩한 조향력과 함께 민첩한 차체 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고 나서 이게 엄청 빠르게 하면은 순간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시간 텀을 두고 하면은 얘가 차체가 또 약간 소프트하다 보니까 살짝의 하중이동과 함께 살짝의 롤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뭔가 위태로운 게 아니고 기분 좋은 정도의 느낌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노면 상태 안 좋은 구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확실히 20인치 휠이 껴져 있어서 그런지 타이어가 편평비가 좀 작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 감쇄 구간이라든지 또 현재는 터널 안으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닉은 배터리와 플랫폼, 샤시 그 중간에 흡차음제를 도입을 해서 로드 노이즈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노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게 하부에서 못 막아준다라기보다는 타이어, 순정 타이어, OE 타이어가 스펙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노면의 요철들을 좀 직관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조용하다, 안락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지금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 소음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많이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닉은 누가 봐도 도심형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지상고가 일반적인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치백, 세단 그런 느낌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 소음을 이 정도 막아주는 거면은 그래도 그 흡차음제의 노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흡차음제가 없었더라면 좀 더 울려 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고속으로 코너를 살짝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이랬을 때 롤링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탄탄하게 하체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게중심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보통 이런 코너 구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특히 키 큰 차들은 롤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중이동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세닉은 일렉트릭,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무게중심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를 겸용해서 만든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와 비교하면은 확실히 달라요. 저런 코너 구간에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간격은 물론이고 차선 보조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간 커브진 길이거든요. 여기서 핸들 살짝 놔볼게요. 근데 어머,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스릴을 즐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스릴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닉은 주행보조 기능은 나쁘진 않지만 뭔가 조금 더 진보가 된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더욱더 나은 퀄리티를 보유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비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전력을 누르면 뭔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창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주행 가는 거리 그 정도만 나오고 전비는 또 따로 인터페이스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 번에 원터치로 볼 수 있는 것과 컨텐츠를 타고 가야 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오르막을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액티브 사운드인가요? 이게 제가 운전을 할 때에는 크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2열에 탑승을 하니까 액티브 사운드, 이 가상 엔진 사운드 있잖아요. 엔진도 아니야. 그냥 가상음이 조금 거슬리게 들립니다. 뭔가 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 좋은 노면과 함께 약간의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노면의 요철들을 1열과 동일하게 노면이 이런 상태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울려 퍼지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휠도 크기도 하고 또 승차감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체가 조금 탄탄한 편에 속해서 그런지 잔여 진동이 없어서 편안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팅들이 장거리를 갔을 때 조금 더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맨홀을 밟았는데 좌우 고저차가 동일한 구간에서는 보통은 승차감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포트홀 구간이라든지 한쪽 바퀴만 덜컹거리는 구간에서는 충격들이 크게 울려 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차로를 가고 있는데 이랬을 땐 살짝 어지러워요. 살짝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제가 늘 테스트하는 거리가 아니라서 다양한 노면에서의 승차감이라든지 차량의 성능을 느끼기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타본 결과 세닉은 동급 전기차 중에서는 나름 영하고 스포티하고 하체도 유럽과 약간 독일 쪽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차들이 너무 승차감 지향성으로 컴포트하게 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만에 이렇게 탄탄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타서 그런지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짧게 세닉을 시승을 해보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시승기는 제가 본편 시승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